다다의 북카페 ASMR. 네, 다다의 북카페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의 책은 저번 주에 읽어드렸던 책의 작가죠. 이주은 작가의 또 다른 그림과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마음을 놓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또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저번 주에 이주은 작가의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았어서 또 이 작가의 다른 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또 그림과 관련된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이 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읽을 부분은요. 좀 뒤로 가셔서 네, 149페이지에 고통스러운 상상, 질투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챕터에 나오는 그림이 전 이 책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질투라고 하는 감정 또한 저는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북카페 음식은 팥빙수입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일단 그러면 읽기 전에 목을 축일 겸 먹고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우유를 조금 붓고 스푼으로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진짜 더운데 너무 시원해요. 이 사각사각 소리 들리세요? 자, 그러면 책을 읽어볼까요? 자, 149페이지에 고통스러운 상상, 질투라는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20대 초반에 막다른 길에 도달하는 것 같다. 졸업 후 실기를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미술사나 박물관학을 전공하겠다고 상담하는 미대생들 중 다수가 자신은 예술 작업을 하기에 재능의 한계를 느낀다고 털어놓는다. 한 학기 내내 작업에만 매달린 자신보다 친구의 반짝 아이디어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스스로 비참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자신에게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도 같다. 근데 저도 미술을 전공을 했어서 대학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했을 때, 아, 정확하게 느껴요. 내가 하루 종일 했던 걸 다른 친구는 뭐 한 10분 만에 뭐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던가, 그래서 뭐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던가 하면, 그쵸, 좀 상실감이 들긴 하겠죠.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남학교 건물과 여학교 건물이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남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이 여학교로 전해져 왔다.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당시 남학교에서 1등하는 멋진 괴짜 학생에 관한 것이었다. 그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기도 해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했으며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까만 가죽 바지를 입고 나갈 정도로 외모에도 신경 쓰는 편이었다. 게다가 무협지에 푹 빠져 있어서 분명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다. 그런데도 모의고사 성적은 늘 만점에 가까웠다. 그에 비하면 나는 술, 담배는커녕 분식집에서 군것질을 하는 일도 드물었으며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수다를 떠는 일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모범생이었다. 그런 나에게 그는 몹시도 불쾌한 존재였다. 아마도 그 불쾌한 감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의 천부적 지능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근데 학창 시절에 누구나 이런 친구 있지 않나요? 그쵸?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성격도 좋아요. 부모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참 부럽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기하는 자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던 영화가 기억난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극화한 아마데우스이다. 궁정음악가인 살리에리는 오래도록 고군분투하여 작곡한 행진곡을 황제 앞에서 훌륭하게 연주한다. 이날은 틀림없이 살리에리가 빛나야 하는 날이었다. 그의 음악이 모든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황제의 감탄사를 듣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행진곡의 마지막 음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새파랗게 젊은 모차르트가 피아노 앞에 앉더니 악보도 없이 한 번 들었던 살리에리의 행진곡을 경탄할 만큼 경쾌하게 변주까지 섞어서 연주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살리에리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차르트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더니 모차르트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천상의 음들을 만들어냈다. 와, 천재는 다르네요. 근데 약간 모차르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왜 나섰지? 갑자기 살리에리가 굉장히 짠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좀 먹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차르트가 잘못했네. 그쵸? 그쵸, 비리님? 이쯤에서 목이 또 말라서 빙수를. 녹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위로 입가심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처참하게 패배감을 맛본 살리에리는 또 다른 이유에서 이중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살리에리에게는 오래도록 연정을 품었으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여인이 있었다. 여인에 비해 자신은 너무 나이가 많았기에 남자로 다가설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젊고 성욕이 왕성한 모차르트는 거침없이 그 여인에게 다가서는 달콤한 키스로 단번에 유혹해버렸다. 남몰래 흠모하고 가슴앓이를 하며 공들여왔던 여인을 그토록 간단히 유혹해버리다니. 살리에리는 질투심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이든 여자가 탱탱한 피부의 젊은 여자를 부러워하듯 나이든 남자는 성욕이 왕성한 망아지 같은 젊은 남자를 부러워한다. 남자에게 성욕이란 여자에게 외모가 그렇듯 자신감의 원천인 모양이다. 어떡해. 모차르트 진짜 나빴다. 아, 그렇죠. 근데 보통 질투심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연인 사이에서 이성에게 느끼는 감정이 많죠. 그렇죠. 저도 남자에게 질투를 느낀 적이 있었지만, 네.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모차르트 나빴다. 아, 자, 노르웨이 출신의 상징주의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가 그린 질투를 보면 한없이 무력해 보이는 남자가 그림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 뒤쪽으로는 포옹하는 두 남녀가 보인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남자를 질투심으로 몰고 간 원인이지 않을까. 그러니 이 방은 뭉크의 마음속이고 두 남녀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상상을 그린 것이다. 질투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듯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감정이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불안한 상상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질투다. 그 상상은 사랑함에 있어서 또 사랑받음에 있어서 자신감을 결여한 자가 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요. 왜 보통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걱정의 뭐 몇십 퍼센트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 상상일 뿐이다. 괜한 걱정이다 하는데 질투도 하긴 그렇네요.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마음 끓이고 그런 게 많은데 이 부분이 진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뭉크의 질투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자면 묘사를 해드릴게요. 상하로 이렇게 약간 나뉘어져 있는데 밑은 책에도 나와 있듯이 한없이 진짜 무력해 보이는 남자의 얼굴 정면이 있어요. 그리고 밑부분은 약간 어두운 보랏빛 그리고 어두운 남색빛의 톤으로 굉장히 어두운 무표정의 남자가 있고요. 그 뒤로는 노란빛과 약간 그린의 초록빛의 밝은 컬러가 있고 그 길로 보이는 문 쪽에 두 남녀가 포옹을 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비되는 정말 상하가 이렇게 컬러도 그렇고 이 인물들의 감정선도 그렇고 이렇게 대비를 이루어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진짜 뭉크는 아시죠? 유명한 절규. 절규. 거기서도 나오지만 뭉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사람의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화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절규 또 이 그림은 질투 이런 사람의 본능적이고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들을 많이 잘 표현한 화가가 바로 뭉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전 컬러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뭉크는 컬러를 정말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꼭 찾아서 꼭 따로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뭉크의 경우는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뭉크도 나쁘다. 이거 환승 아닌가요? 연인에 대한 감정이 끝났는데 자기 혼자서만 그냥 그리워하는 건가? 네, 무튼 뭉크는 그 여인을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만족시킬 자신이 없었다. 새로 만난 여인을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서로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질투가 대신 차지하고 들어와 마음을 온통 지배하게 된 것이다. 뭉크에게 이런 일이.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이 되게 와닿는 게 뭉크가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남녀가 헤어질 때 나는 이 상대방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줬고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정말 사랑을 제대로 해봐서 뭐 미련도 없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만약에 뭉크도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이 없고 이 여인을 온전히 사랑을 했다면 당연히 믿음도 쌓아줬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통쾌한 그림이 있다. 뜬금없기는 하지만 어느 권투 선수가 펀치 한 방을 크게 날려서 상대 선수를 링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장면이다. 이 그림은 미국의 화가 조지 벨로가 그린 것이고 제목인 댐지와 퍼포는 두 선수의 실제 이름이다. 단순히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꺼져버려 라고 말하듯 몰아내는 것 같은 장면이다. 근데 정말 보시면 보이시죠? 조지 벨로의 댐지와 퍼포 1924년 작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또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해보자면 아시죠? 그 권투할 때 링 위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두 선수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경은 굉장히 어둡고 밑에는 관중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펀치를 날려서 한 선수가 심지어 링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와 이런 약간 생동감 넘치는 그림인데요. 너무 약간 묘사를 이 화가분이 너무 잘 해놓으셔서 심지어 통쾌하다기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는 이 선수가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인체 묘사와 자세와 이거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네요. 그림을 읽어볼까요? 그림에서 흥분한 관중들의 동요가 들려오는 것 같다. 사실 1900년대 초반에 권투에 열광하던 미국인들 중에는 죽도록 일하고도 별로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블루칼라가 많았다. 이들은 고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내기 권투로 해소하곤 했다. 그런 이유로 내기 권투를 보러 온 관중들은 날려버려, 죽여버려 하고 외쳐댔다. 그렇죠. 블루칼라라면 노동자들을 그냥 단순 노동자들을 말하죠. 근데 확실히 그렇죠. 미국도
1900년대 초반에 혹시 로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로키 2까지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진짜 옛날 영화인데도 그래서 좀 요즘 사람들이 보기엔 좀 유치할 수도 있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연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아시죠? 그 유명한 로키 OST.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열도 느낄 수 있고 네, 영화 로키도 추천합니다. 권투 얘기까지 갑자기 왔네요. 만일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불청객들이 마음속에 버티고 있다면 정말로 강펀치를 날려버려야 한다. 내 마음속에서 썩 꺼져버려라고 말하듯이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바로 날려버려야 할 불청객들이다. 그 두 감정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잠식시키면서 그 자리에 열등감과 패배감을 자라게 만든다. 그렇죠. 자존감을 높이고 또 시기와 질투를 확실히 좀 시기와 질투는 좀 없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에도 좋은 것 같고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 같고 빙수가 녹고 있습니다. 빙수를 먹고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자기 충족의 마음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들로 인해,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와 질투겠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 충족 상태는 점점 결핍 상태로 바뀌어 버린다. 그럴 때가 바로 강펀치를 날릴 순간이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나는 영원한 챔피언이다. 네, 이렇게 질투에 대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확실히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면서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들기는 하죠. 요즘 뭐 워낙 SNS가 발달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너무 좋은 면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남이 다른 걸 인정을 하고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쓰담쓰담 해주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랑을 할 때도 온전히 다 사랑을 해서 후회 없게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남지 않게 상대방을 믿으면서 예쁘게 사랑하시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고요. 다다의 북카페도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 잘 들리시나요?